한번 풀겠습니다. 자, 서프 12번이랑 유사한 문항이 이번에 27사관학교 22번인데요. 그 두 가지 문항을 반드시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보시면요. 이 구간이 잘려 있는데 이 구간하고 이 실제 출력되는 함수가 크게 연관이 없어. 물론 여기 fx, 여기 fx 있긴 하지만 얘는 완전 생뚱맞은 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사관학교 22번하고 결이 비슷한데요. 저는 그 사관학교 22번을 어떻게 설명했냐. 구간만 자르면 그 이후에 그 전반적인 상황은 그릴 이유가, 파악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저는 실제로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달라. 이 문제는 다르지. 왜 다르냐면 여기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봤잖아요. 자, 이건 그래프에 대한 정보인 거죠. 그죠? 물론 이제 당 함수면 그래프 거의 안 쓰고 미분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뭐 풀고 할 수도 있는데 삼각 함수는 뭐 계산만으로 하는 건 솔직히 힘들잖아. 그래프를 좀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전반적인 상황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 22번이 제가 설명한 거랑 다른 거죠. 이 두 가지 문제를 반드시 비교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일단 문제를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fx가 있어. 일단 a는 양수고, b는 자연수래. 이거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죠. 잘 모르면 노가다 해서 1, 2, 3, 4, 5 넣어보는 것도 실전적이에요. 자, 주기가 있는데 일단 1만큼 올리고, 그건 알겠어. a는 몰라. b도 몰라. 자, 근데 이거 주기는 표현할 수 있죠. 주기는 사인 함수의 주기가, 원래 주기가 2파이잖아요. 거기에 역수를 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확대, 축소 이런 게 들어오는데 그냥 외우셔도 무방합니다. 지금은. 그럼 주기는 한 주기는 2b인 거죠. 그리고 b는 자연수입니다. 그래, 좋아. 그리고 이걸 a만큼 올렸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준선이 1이 되는 거예요. y는 1. y는 1을 기준선으로 해서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a는 양수니까 이게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건 알겠어. 그리고 1과 2 사이에 fp가 2가 되는 순간이 존재한대. 근데 그 2가 생뚱맞은 게 아니고 이 2랑 연관을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그죠? 물론 이제 계산만으로는 좀 힘들지. 우리 생각함수나 그런 거는 원래 계산 이거 좀 힘들어요. 뭐 좀 그래프적인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교육과정상. 그리고 gx가 있는데 1과 9에서 정의가 됐대요. 정의가 됐다는 거지. 함수를 그냥 다 집어넣을, 함수값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y는 x분의 1은 x에 0을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0에선 정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함수에서는 1과 9에서 정의가 됐대. 그 말은 함수값이 다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 알겠어. 그리고 탄젠트니까 뭐 점근선이 있겠지. 그럼 점근선을 좀 피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 할 수는 있죠. 물론 뭐 처음부터 안 해도 돼요.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릴 건데, 자, 그림을 그릴 건데 일단 그림을 그릴 거야 무조건. 근데 막막하지. 왜냐면 이 구간이 잘려 있는데 얘가 언제 이보다 크고 언제 이보다 작은지 어떻게 알아? 뭐 얘 A도 몰라 B도 몰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일단은 구간은 생각하지 말고 이 함수 일단 그릴 수 있는 거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인데 아는 것부터 풀자고. 아는 거 정보가 많이 주어진 것부터 그거부터 그리고 그거부터 해석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자, 일단은 F 몰라. 어쩔 수 없이 얘를 좀 1과 9에서 그려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진행이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선 뭐 되는 게 뭐 아예 없어. 뭐 계산도 안 되고. 자, 그런데요. 일단 이 정도는 봤으면 좋겠어요. 얘는 x 값을 집어넣는 출력의 범위죠. 그러니까 x를 집어넣는 거죠. 입력이지, 입력. 숫자를 넣는 거니까 입력. x에다 어떤 숫자를 넣어. 그리고 나오는 결과값은 이제 출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죠? 그런데 이 fx 있잖아요. 입력할 때 fx가 2보다 클 때만 fx가 출력되는 거죠. 그죠? 그 말은 어디 gx가 2보다 작은 순간은 fx일 수가 없는 거지. 왜? fx가 2보다 클 때만 fx를 출력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잖아요. 최대값은 모르겠어. 근데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요. fx 2보다 작죠. 그 말은 이거는 fx 동네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다시 입력을 할 때 fx가 2보다 클 때에만 fx를 입력해서 fx가 출력이 되는데 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왔다는 건 fx로는 만들 수가 없는 거라고. 그 말은 얘는 누구 출신이다? 탄젠트 출신이다. 뭐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그러니까 당연히 탄젠트인 구간이 있겠지.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물론 근데 이것도 하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잘 모르겠으니까 탄젠트 얘를 1에서 9까지 일단 다 그려놓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런데 일단은 저걸 그리기 전에 일단 탄젠트 2분의 파이 x를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탄젠트 주기는 원래 파이였잖아요. 그거를 2분의 파이만큼 축소시켰다라고 생각해도 좋고 그냥 무지성으로 뭐 공식 써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파이분의 2를 곱하면 주기는 이겠죠. 주기는 2야. 주기는 2인데 근데 얘는 x 대신에 여기에서 x-1을 넣은 거지. 그러니까 탄젠트 2분의 파이 x를 그린 다음에 1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 그만하고 한번 그려볼게요. 이쯤 그릴까요? 원래는 탄젠트는 0에서 이렇게 출발하는데 이거 1만큼 옮겼으니까 자, 탄젠트를 그려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 이제 fx를 얹어가지고 gx를 그릴 건데 어떻게 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준선이 일단 y는 2가 필요할 것 같아요. y는 2라는 기준선이 필요할 것 같아. 그죠? 그러면 y는 2가 어디인가 뭐 이쯤 있겠지. y는 2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f가 저거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gx의 모습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자, b가 자연수잖아요. 자연수 감성이 뭐야? 잘 모르면 일단 하나하나 넣어보는 거죠. 자연수니까 1, 2, 3, 4, 5 중 하나겠지. 후보가 별로 없잖아요. 물론 이제 만약에 b가 100이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이제 규칙을 찾아야지. 이거는 1부터 100까지 넣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사기적인 조건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기준선 1을 기준선으로 삼아가지고 1도 저거 그거 봅시다. 자, y는 1도 있겠지. 자, 사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기준선이에요. 이제 사인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잘 모르겠죠. 그러면 b가 1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주기 2고 a도 몰라. 모르는 게 많아서 그냥 대략적으로만 그리는 거야. 만약에 이게 시험지면은 저라면 이제 살살 그릴 것 같아요. 샤프를 이렇게 세게 그리지 않고 살살 그릴 것 같아. 물론 이제 저는 패드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자, 어딘가에 빵이 있겠죠. 빵이 있습니다. 자,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 주기가 2니까 그럼 0에서 2까지 대략 그렸어. 자,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b가 1인 경우에. 자, 그런데 이거 안 되죠. 자, 일단은 이게 정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사인을 그리기 전에 이 그래프를 일단 관찰해 봅시다. 자, 이게 전부 다 정의가 돼야 돼. 근데 누가 말썽을 피우는 거야? 이 점근선 근방에서 말썽을 피우는 거죠. 이 점근선 근방은 저게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저게 살아있으면 이게 정의가 안 되잖아요. 함수값을 대입할 수 없잖아. 발산하잖아. 그리고 발산하면은 최대값도 최소값도 당연히 가질 수가 없겠죠. 정의가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최대값, 최소값을 갖지 않는 것 또한 문제야. 그래서 저 발산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2, 4, 6, 8 근방에서 사인이 2보단 커야 될 것 같거든요. 그죠? 저 근방이 좀 문제야. 자, 그러면 저 근방 2, 4, 6, 8 근방에선 사인이 2보다 커야 된다라는 사실을 일단 알고 그럼에도 잘 모르겠어. 아직 잘 모르겠고 일단 해봅시다. 일단은 해봅시다. 저 점근선이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근데 0에서 2까지 그려. 주기가 만약에 2인 순간을 생각을 해보자고. 주기가 2야. b가 1인 경우겠죠. 그럼 a도 모르지만 일단 2보다 커야 될 순간이겠지. 자, 일단 이건 어때요? 이거는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얘 때문에. 어때요? 1과 2 사이에서 2보다 큰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 자, 이건 어때요? 이 아래 동네가 1부터 2까지는 무조건 이 y는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알겠어. 그러면 주기가 4인 거 해봅시다. 주기 4. 주기가 4인, 주기가 b니까 2b니까 2, 4, 6, 8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주기가 4인 거 생각을 해봅시다. 주기가 4야. 샥 그려. 샥 그리면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거 어때요? 물론 이제 대충 그린 거지만 이거 어때? 자, 이거 잘 보세요. 2에서 4까지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1보다 작아. 그럼 2에서 4까지는 무조건 탄젠트를 따라가는데 탄젠트를 따라가면 어때? 이 점근선을 해결을 못 해주는 거야. 이 구간은 전부 다 탄젠트만 따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 점근선을 어떠한 것도 위쪽 동네도 아래쪽 동네도 해결해주지 못해.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주기가 몇이 됐든 간에 자 보세요. 자, 사인 그래프라는 건 반쪽은 위쪽 동네고 아래쪽은 이렇게 아래쪽 동네죠. 그런데 이 아래쪽 동네를 생각을 하잖아. 이게 y는 1이란 말이야. b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a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a가 극단적으로 1억이야 1억. 그러면 엄청 올라갔다가 또 엄청 내려올 텐데 1억이더라 할지라도 이 아래 동네 구간은 y는 1보다 작죠. 그죠? 그런데 y는 1보다 작은 구간은 무조건 탄젠트를 따라갈 거 같잖아요.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점근선을 해결을 못 해주는 현상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주기가 4짜리 했죠. 주기가 6짜리 해봅시다. 주기가 6이야. 그럼 반주기가 3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3까지 오잖아요. 3까지 와. 그 다음에 3에서 6까지는 무조건 y는 1보다 작다고. 뭐에 관계없이? a의 값에 관계없이. a가 엄청 크더라도 또 엄청 내려가야 돼 또. 그럼 3에서 6까지는 무조건 탄젠트를 따라간다는 건데 3에서 6까지 탄젠트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점근선이 많이 나오겠지. 점근선이 발산하는 구간이 나오면 안 돼. 그러면 주기가 6인 것도 안 돼. 그럼 이게 뭔 말이야? 우리 사인 그래프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전반적으로. 왜냐면 이게 이 주기 왔다 갔다를 많이 하면은 이 점근선을 이 쥐레를 못 피한다고. 물론 이게 자연수라 가지고 이게 실수면은 이게 정말 아다리를 맞춰 가지고 교대하면서 저 발산하는 구간을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못 피할 것 같습니다. 자, 잘 모르면 그냥 이거 관찰 못했어도 그냥 나열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자, 주기 6 했죠. 주기 8 합시다. 자, 그런데 이거 반주기만 생각해도 되겠죠. 주기가 2b인데 반주기 b니까 반주기만 생각을 합시다. 자, 반주기만 생각해. 자, 반주기가 1일 때 있고 2일 때 있고 3일 때죠. 반주기가 4일 때. 4일 때 어때요? 4일 때도 안 되겠지. 4에서 8까지 이 아래 동네를 가져갈 텐데 이 아래 동네에도 점근선이 나오잖아. 그럼 4도 안 돼. 반주기가 4도 안 돼. 그러면 반주기 5인건요. 반주기 5도 안 되네. 그죠? 그럼 5에서 10까지는 아래 동네를 가져가는데 이 아래 동네에서도 여전히 점근선을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주기 b가 상당히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커야 되는 거야? 반주기가 이 반주기가 7일 때 해볼까요? 7일 때? 반주기가 7이야. 어딘가에 7이 있어. 이렇게 싹 가져가. 그런 다음에 7에서 여기까지는 내려가는데 이것도 안 되겠네. 왜? 이 8을 피할 수가 없잖아. 7그 다음부터는 이게 내려가는데 그러면 탄젠트를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무조건 1보다 작을 테니까. 2보다도 작고 심지어 1보다도 작을 테니까. 그러면 7도 안 돼. 7도 안 되면 8일 때 봅시다. 반주기가 8일 때. 반주기가 8일 때도 해봅시다. 반주기가 만약에 8이라면 8일 때 샥 그려. 근데 이것도 안 되겠죠. 왜? 8 근방을 보잖아요. 8 근방은 1보다 크죠. 1보다는 작지만 2보다는 작겠지. 8 여기를 확대하면은 이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 A가 몇이든 간에. 그죠? 어쨌든 1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보다 작은 순간이 있다는 건데 그 말은 이 빨간색 라인은 이 탄젠트를 따라간다는 거죠. 실제 GX 함수값으로는. 그럼 발산이 떠버리네. 발산 뜨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반주기가 8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반주기라는 게 반주기가 B잖아요. 반주기가 B잖아. 그냥 주기는 2B인데 반주기는 B잖아요. 이 B가 9보단 커야 될 것 같습니다. 8도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도 뭐 해봅시다. 자, 그럼 9일 때 해봅시다. 자, 9일 때 해봅시다. 그 말은 0일 때 1이고 9일 때도 1이고 쫙 올라가. 쫙 올라가. 이렇게 그랬어. 이거 괜찮죠? 이 점근선은 다 피했잖아. 그러니까 이 빨간색 이 구간에서 점근선은 다 피했죠. 왜? 여기는 2보다 크니까 무조건 FS를 따라간다고. 그럼 쥐레바스를 다 피한 거야. 그리고 나머지 구간 째려볼까요? 이 구간은 이제 탄젠트를 따라갈 건데 잘 보시면 여기 얘가 8보다 크죠. 8보다 큰데 걸리죠. 그러니까 점근선에 안 걸리고 이렇게 생긴 거야. 자, 빨간색으로 통일할까요? 자, GX의 함수값입니다. 이게 출력되는 GX의 함수값이 이렇게 출력돼요. 그러면 최대값도 존재하고 최소값도 얘로 존재하겠지. 그죠? 최대값 얘고 최소값 제 회색. 그죠? 그런 다음에 뭐 점근선에 걸린다던가 그런 게 전혀 안 나오죠. 그러면 따져야 될 조건이 하나 더 있지. 예. 0과 2 사이에서 F2가 되는 순간이 존재해야 된대. 자, 그러면 뭐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좀 그림을 좀 다시 이쁘게 그릴게요. 자, 그런데 반주기가 9라는 건 잘 보세요. 이게 0에서 9까지잖아. 0에서 9까지잖아. 0에서 9면 이게 대칭축이 어디야? 4.5가 대칭축이겠죠. 자, 그리고 9에서 8까지 9, 8, 0, 1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간격이 1이잖아. 그러면 이 모습이랑 이 모습은 당연히 대칭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가 여기 있고 7에서 8까지 여기도 있는데 이 파란색도 대칭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1에서 2 구간에서 1과 2 구간에서 근을 하나 갖는데 2가 되는 근을 하나 갖는데 그 말은 대칭적으로 7에서 8 구간에서 2가 되는 근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뭐 A 값에 따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만약에요. 잘 보시면요. 저 금방만 따져볼까요? 자, 이걸 그리고 지우고. 자, 사인 그래프를 그렸어. 근데 7과 8 사이에서 2가 되는 순간이 있대. 그러면 내려갔다가 좀 그림이 좀 그런데 이런 순간이 뭐 있다고 칩시다. 자, 근데 이거 안 되죠. 왜요? 이 파란색 구간은요. 이제 2보다 작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탄젠트를 따라간다는 것인데 즉 8보다 살짝 작을 때도 탄젠트를 따라간다는 거지. 왜? 7과 8 사이에서 2가 되는 순간이 있대. 그러면 7과 8 사이에서 FP가 2가 되는 P가 있대. 뭐 P'이나 할까요? 저 반대쪽에 있으니까. P'이 있대. 그런데 그러면 P'보다 살짝 클 때는 F가 이제 감소하는 구간이니까 2보다 작다는 건데 그 말은 8 살짝 근처 8보다 살짝 작을 때. 자, 그러니까 그림을 저 금방만 확대해서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Y는 2가 있어. 그리고 어딘가 7이 있고 어딘가 8이 있습니다. 자, 7과 8 사이에서 근을 갖는데 자, 1과 2에서 근을 갖는다는 건 대칭적으로 7과 8 사이에서도 근을 갖는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8 근방에서는 이게 8 근방에서는 2보다 작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야? 8 근방에서는 2보다 작기 때문에 탄젠트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근데 8 근방에서는 어때요? 발산하죠. 양의 무한대로. 지뢰를 못 피한 거야. 얘도 탈락이야. 얘도 탈락이에요. 왜? 1과 2에서 근을 가져야 되면 반드시 7과 8에서도 근을 가져야 되는데 대칭성에 의해서. 그런데 7과 8 사이에서 근을 가지면 이게 감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말이 어렵네. 그럼 8 근방에서는 무한대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B가 9일 때는 안 된다. 그럼 B가 왠지 10일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느낌이 드네요. 자, B가 10인 모델을 생각해 봅시다. 자, B가 10일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B가 10일 때. 자, 대략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딘가에 그럼 10이 여기 또 있다는 거지. 그리고 10에서 1을 찍겠죠. 2점을 지난다는 소리예요. 2점이랑 2점. 자, 쫙 그랬어. 수전증. 쫙 그랬어.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얘도 대칭적이겠죠. 자, 1과 2에서 근을 갔는데 그 말은 여기가 그랬을 때 0, 10이잖아요. 1과 2에서 근을 가죠. 그 말은 9, 8. 8과 9에서 근을 갖는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8과 9 사이에서 근을 가져도 되나요? 되나? 8과 9에서 그려. 이렇게 그랬어. 8과 9 사이에서 근을 가져도 상관없겠죠. 왜요? 쥐레밭을 피했잖아. 8과 9에서 일단은 여기에는 쥐레밭은 다 피한 거죠. 그죠? 그럼 마지막 남은 쥐레밭이 뭐야? 얘잖아. 얘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있지. 왜? 8과 9 사이에 근을 갖는다는 건 근이 여기쯤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 왼쪽부터는
F를 따라가고 여기 오른쪽부터 탄젠트를 따라간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를 따라간다는 거야. 그럼 괜찮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탄젠트 이렇게 따라가겠지. 아, 근데 어차피 우리는 1과 9까지만 보니까 오른쪽은 상관없을 것이고. 아, 그렇네요. 그러면 최대값은 얘고 최소값은 얘겠네요. 그럼 최대값은 여기 사인의 최대값이니까 1 더하기 a야. 아, 최대값 m이란 건 1 더하기 a였어. a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래요. 그 말은 여기에 있는 게 최소값일 거 아니에요? 이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란 거야.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탄젠트가 루트 3이 되는 순간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탄젠트 대칭성을 이용해서 저기 있는 구간 생각하지 말고 그 원본함수 즉 쉬운 구간에서 생각을 합시다. 자, 탄젠트 얼마야? 2분의 파이 s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걸 그렸어. 자, 이거 몇을 넣어야지 3분 루트 3이 나오는 거야?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루트 3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저걸 나오려면 얘 입장에서는 3분의 2를 대입해야 루트 3이 나오는 거죠. 탄젠트 2분의 파이 x 입장에서는. 그죠? 그럼 대칭적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은 마이너스 3분의 2를 넣어야 됩니다. 그죠? 그 말은 이 간격이 일정하겠죠. 간격이 3분의 2라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간격이 3분의 2라는 거겠죠. 그럼 저 점의 x좌표가 결정이 됩니다. 뭐로 결정이 돼요? 9 빼기 3분의 2로 결정이 된다는 거지. 9 빼기 3분의 2. 그 말은 3분의 27이니까 3분의 25로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그때 함수값이 정확하게 사인 입장에서 2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대입을 합시다. 자, 1 더하기 a 사인 b가 이거 10인 경우죠. 사인 10분의 파이 곱하기 3분의 25. 이거 계산하면요. 아마 특수각일 것 같은데 샥샥 5, 2, 6분의 5. 사인 6분의 5 파이는 2분의 1이죠. 아, 그럼 1 더하기 2분의 a가 2니까 a는 얼마야? a는 2인가요? a는 2네. 그럼 최대값 m은 3입니다. 1 더하기 2라서. 그죠? 그리고 또 뭘 구하라는 거야? p를 구하래. 아, p는 뭐야? 아, 1과 2 사이에서 근을 말하는 거잖아요. 1과 2 사이에서 근. 1과 2 사이에서의 근을 구하래. 함수가 결정이 됐으니까 근을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대칭성을 이용을 합시다. 자, 1과 2에서 사인 입장에서 자, 그래요. 0, 10 그리고 y는 2 이렇게 껐죠. 여기가 3분의 25래. 그럼 여기 x좌표를 구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칭성에 의해서 대칭축이 x는 5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 이 값을 더했을 때 평균이 5라는 거야. 그럼 더했을 때 10이란 거죠. 그럼 여기는 3분의 5겠네. 그래야지 더해서 10 나올 거 아니에요. 더해서 10 나온 다음에 나누기 2 해야지 대칭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p의 값은 그냥 3분의 5입니다. 그리고 m의 값, 최대값은 사인 그래프의 최대값인데 1을 더했으니까 1 더하기 a가 최대값이고 a는 2였으니까 최대값은 3. 둘을 곱하니까 답은 5. 이렇게 해서 22번 풀어봤는데요. 문제는 상당히 좋고요. 아마도 수능에서도 삼각함수를 많이 어렵게 낸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내지 않을까 싶어요.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